팔고 산 꽃바람 속에 늘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얼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에게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구름에 쌓인 달을 먼 동아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하늘이 믿으시는 내 사랑 애는 구름을 그려주는 바람이 분다 동초 김장실의 노래 이야기. 이번 주 금요일은 하루의 여인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이서구 작사, 김준영 작곡, 김영춘 노래 1939년에 나온 홍도야 우지 마라 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도는 기생인데 원래 기생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살펴보죠. 삼국시대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진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간청에 소속돼 가지고 춤과 노래를 부르거나 의료와 바느질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와 춤이 능숙하며 시와 글이 잘하는 예능인이자 고급 서비스 거리입니다. 18세기 정도 되면은 부의 축적이 상업, 농업 쪽에서 하신 분들이 부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신흥 부자들이 이제 기생들하고 같이 놀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은 원래는 간청에 소속돼가 있다가 민간 상대 영업을 18세기부터는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되면서 기생이라는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 1909년에 관에서 소속된 기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간청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기둥서방이 없는 기생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살기 힘든 기생들이 기생조합을 결성했는데 1914년에 일본 요정문화의 영향으로 이 기생조합이 근본으로 이름이 개칭이 됩니다. 근본은 기생들의 영업조직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3년에 걸쳐서 기생이 제대로 되기 위한 노래와 춤과 기악 등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기녀 양성기관이 되었습니다. 1936년 6월에 조사한 바라면 서울에 한 1,500명 정도 근본에 소속된 기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인류 요리점, 술도 먹고 밥도 먹는 맹월관, 국일관, 식도원 이런 데에는 오후 6시경에 기생들이 가가지고 밤 11시경 숙소로 돌아오는데 하대는
시간당 30전, 제일 싸게는 30전, 많이 받는 분은 50전 해가지고 매월 35에서 40원 정도 수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노래와 춤을 잘 계속 전문적으로 받고 원래 또 그런 소질이 있는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요계 초기에 레코드 취입을 정말 기생 출신들이 많이 해가 히트 가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왕수복, 이은파, 선우일선, 김복희, 김연을, 이화자 이런 분들이 다 기생 출신 가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들이라고 해서 노루장하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길가에 가는 꽃이라고 건들지기도 하지만은 또 기생들은 건실한 남성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가정을 갖고 싶어 하는 게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남성을 만나가지고 살다 보면 총각이 아니고 또 유부남하고 사귀게 되는데, 그리 되면 이제 본처가 그걸 알게 되어가지고 사법간사에 제소를 하고 또 와가지고 같이 사는 집에 와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 또 사회적인 비난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그 유부남과의 사랑 아니면 서로 총각이라도 그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출가나 안 그러면은 자살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생을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자유연애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글과 모든 보이라는 소위 양풍을 쫓는 사람들이 모험적으로 연애를 추구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애를 하다가 본처가 있는 분들이 연애를 하다가 장애에 걸리고 비난이 받고 생활이 어렵고 하면은 두 사람이 같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정사라고 하고, 당시 이제 일본에서는 마음심자의 가운데 중자 심중이라 합니다. 일본은 그런 심중 문화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들 동아일보에 나온 걸 누가 수십 년 조사를 했던데 수백 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정사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1920년대는 평양 출신 기생 강명화 사건이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1930년대는 카페 엔젤에 있었던 김봉자라는 여인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평양 출신 기생 강명화는 경일은행 두치는 대표이사입니다. 였던 장길상의 외아들 장병천하고 사귀었는데 주변에서 장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1923년 6월 달에 강명화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본처가 있는 장병천도 그해 11월 달에 강명화 옆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명화 사건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소설과 연극과 영화와 대중가요가 계속 나왔는데, 심지어 60년대 중반에 이미자가 강명화라는 노래를 불렀고, 또 60년대 중후반에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1930년대는 충청북도 옥천 출신의 김봉자라는 여인이 카페 엔젤의 역업으로 있었는데, 이따가 먼저 카페 엔젤의 손님들이 전부 김봉자 인물이 좋다고, 미인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들 왔는데, 그때 경성제대 부속병원 내과의사 노병운하고 사랑을 했는데, 노병운도 본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병운의 본처가 와서 둘이 사는데 한번 분탕도 지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김봉자가 한강에 자살을 했는데, 이틀 후에 같은 장소에서 경성제대 부속병원 내과의사 노병운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기리는 노래가 각각 나왔는데 봉자의 노래, 병원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여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1938년에 나온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가 불러서 히트했던 꽃이 푸사랑에 나온 가사하고 딱의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밤거리 사랑은 담뱃불 사랑, 맘대로 피우다가 버리는 사랑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정말 하루의 여인들, 특히 기생들 많이 눈물 흘렸죠. 이 홍도야 울지마라는 1938년 봄에 극단 청춘자에서 연극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라는 제목으로 동양극장에 올렸던 연극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인기 절찬이 됐든지 조선 악극 사상 최다 관객 동원이고 최장기 공연을 했습니다. 임성규 극본의 홍혜성 연출로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차홍여, 항철, 전옥 이런 사람들이 주연이 돼가지고 했는데 내용은 홍도하고 홍도 오빠 둘이가 남매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살았는데 오빠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생이 돼가 오빠를 대학을 졸업을 시키고 대학을 졸업한 오빠는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해가 경찰이 됩니다. 그러다가 홍도가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오빠 친구가 홍도한테 관심을 보여가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신분을 숨겼죠, 홍도는. 그런데 나중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구박을 해가지고 시집에서 쫓아버립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일본 유학을 갔다 왔다가 그 사정을 알고 부잣집 딸과 재혼을 하는데 신성한 홍도가 그 시어머니하고 부잣집 딸을 칼로 찌르다가 살인 미수를 저질러가지고 오빠가 수갑을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홍도야 울지마라는 노래는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의 두 개의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홍도야 울지마라고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가 두 개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 제목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라는 노래가 히트할 것으로 보고 레코드에 A면으로 하고 홍도야 울지마라는 레코드에 B면으로 했는데 훨씬 더 히트한 것은 홍도야 울지마랍니다. 이 노래는 홍도를 수갑을 채우면서 오빠가 부릅니다.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이런 노래를 오빠가 동생 수갑을 채우면서 부르는데 정말 이 대목에서 보러 왔던 기생들이 막 으라고 울면서 눈물바다가 되고 그거 봤던 사람들이 하면서 울고 막 정말 야단이 났답니다.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1939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39년 4월에 레코드가 발매됐는데 1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발매를 했는데 어찌나 잘 팔리던지 그때는 이제 레코드를 일본에서 찍어오니까 일본에서 찍어온 레코드를 부산항에 내리자 말자 경성역으로 빨리 갖고 와야 되니까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는 부산항하고 지금의 서울역, 그때는 경성역이라 했습니다. 경성역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을 증언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작사가 이서구가 작사를 했는데 정말 작사를 잘했죠. 이 사람은 극작가이기도 하고 또 작사도 많이 했는데 호는 고법입니다. 1899년생이고 필명은 고성, 간악산인, 춘풍 등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썼는데 이분은 동아일보 기자도 하고 조선일보 기자도 했습니다. 일본 니혼대학을 수학했는데 연극단체 토굴의 동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사극을
해방 이후에 많이 썼죠. TV 사극을 장희빈, 강하도령, 민며느리 등 사극도 썼고, 대중가요는 홍도야 오지 마라,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 낙하춘풍 등 대중가요 작사도 많이 했습니다. 1966년 방송인협회 이사장도 하고 74년에 방송작가협회 이사장도 했습니다. 이 홍도야 오지 마라가 하도 히트를 해놓으니까 그의 고향인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 홍도야 오지 마라 노래비가 1995년 5월 25일 날 이서구 타계 14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졌습니다. 작곡가 김준영은 1907년 항해도 옹진군 출신인데 서울 배재고등학교하고 일본의 도요음악학교, 일본 무사시노 음악학교를 수학을 했습니다. 작곡가 겸 트럼펫 연주자인데 이 사람 작곡 히트한 거는 더 전혀 총각, 눈동이 터온다,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 홍도야 오지 마라 이런 게 히트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했던 가수 김영춘은 1918년 김해 출신입니다. 경남 김해 출신이고 본명은 김종재입니다. 김해 농고를 졸업해가지고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조선일보하고 같이 했던 신인가수 선발대회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콜롬비아 레코드 전속 가수가 되고 콜롬비아 레코드 가극단 대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 노래는 홍도야 오지 마라, 동터는 돼지, 국견 특급, 유랑 서커스 이런 걸 했는데 가장 히트한 노래는 홍도야 오지 마라입니다. 이 홍도야 오지 마라는 노래는 1950년대 인기 가수 박재홍이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히트를 날렸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가수 김영춘을 기려서 김영춘 가요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늘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얼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구름에 쌓인 달을 먼 동아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하늘이 믿으시는 내 사랑에는 구름을
끄어주는